실손보험에 대한 이슈가 끊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특히 5세대 실비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오늘은 이 주제에 대해 얘기하고 급변하는 실손의료보험과 비급여 관리 대책에 대한 해결책까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월 9일 보건복지부의 주최로 실손의료비 개혁 방안 논의가 있었는데요. 5세대 실비로 다시 한번 전환이 될지,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 개선이 필요한 건지, 어떤 방식으로 개혁이 될지를 미리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제일 궁금한 건 5세대 실비가 어떻게 바뀔지, 1에서 4세대 실비와 비교했을 때 얼마나 안 좋아지는지, 이런 부분이잖아요. 결과만 말씀드리면 무조건 안 좋아지는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빠르게 요점만 짚어서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상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보건복지부 유튜브 채널에 3시간 40분 분량의 라이브 방송이 게시되어 있으니까 시청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영상이 좀 많이 길어서 웬만한 분들은 제가 해드리는 요약 내용을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럼 첫 번째로 왜 실손보험 개혁이 필요한가? 과연 무엇이 문제고 어떻게 변화할 거냐? 제일 문제가 되는 건 실비가 과다보장이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건데, 이미 이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2세대, 3세대, 4세대 많은 개혁이 있었죠. 여기에 대해 좀 더 개선의 여지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제일 큰 문제는 이겁니다. 가입자 중 절대 다수는 보험료만 내고 소수의 사람들이 과다 청구를 하는데, 보험료는 다 같이 나눠내다 보니까 이 보험료의 공정성이 없다는 거예요. 자료를 보시면 가입자의 65%가 보험금 청구를 아예 하지 않고 상위 9%의 사람들이 약 80%의 보험금을 청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상위 9%의 사람들이 모든 비용을 부담하면 되지 않나 하실 수 있지만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돈 없고 몸까지 아픈 서민들에게 도대체 보험료를 얼마나 받아가는 거냐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고, 또 건보나 실손의 취지와도 좀 맞지 않고요. 국민의 삶과 너무나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민감한 영역이다 보니까 어떻게 개혁을 해야 할지 참 애매한데, 그럼 향후 차세대 실비는 어떤 방향으로 개혁을 할 것인가? 암이나 뇌혈관, 심혈관 등 산정특례 적용자, 그러니까 중증질환 환자에 대한 자기부담률은 큰 변화가 없습니다. 이건 심각한 질환이 발생한 경우니까 당연히 건보나 실비의 도움을 받아야겠죠. 다음으로 경증 환자가 대형 병원 응급실에 몰려 막상 치료가 필요한 응급 환자가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는 상황이 문제가 되어서 앞으로 경증 환자의 대형 병원 응급실 본인 부담률이 81%로 증가할 예정이고요. 일반 입원 의료비는 사실상 4세대 실비와 동일하게 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단 자료 우측 하단에 보시면 선택 입원, 그러니까 입원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환자가 원해서 하는 경우엔 본인 부담률이 좀 증가합니다. 이건 당연한 거죠. 의사가 판단했을 땐 안 해도 문제가 없는 상황인데 환자가 원해서 입원을 한 거니까요. 이런 얘기를 드리면 제가 보험사 편을 든다, 이런 오해를 하시는데 전 보험사 편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런 거 보상되면 또 보험료만 납입하는 여러분 대다수의 분들이 돈을 더 내시는 겁니다. 현 4세대 실비와 비교를 해보면 중증질환 환자는 동일한 보장을 받고 임신 출산에 대한 의료비가 추가로 보장되고, 바뀌는 건 중증이 아닌 일반 질환자분들에 대한 자기부담금이 건보 수준으로 조금 늘어날 수 있다 정도겠네요. 중요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지금 여러분들의 가장 큰 고민은 이걸 거예요. 옛날 실비를 유지하자니 나는 청구도 잘 하지 않고 비용은 비싸고, 지금 실비로 전환하자니 가격은 저렴해도 보장이 약한데 나이는 점점 먹어가고, 이런 상황에서 어떤 선택이 올바른 건지 정답을 100%알 수는 없습니다. 또 그렇다 보니 실손보험 전환에 대한 고민에 깊이가 깊어질 수밖에 없을 거라고 예상을 하기 때문에 오늘 영상을 준비한 건데요. 실손보험 전환에 대한 현실적인 해결책을 오늘 영상을 통해 제안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현재까지 판매된 실비는 이렇게 1에서 4세대가 있습니다. 1세대 실비 가입자는 입원했을 때 본인 부담금이 없고 통원했을 때 5,000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2세대 실비 가입자는 입원 시 본인 부담금이 10%에서 20%, 통원했을 땐 만원에서 2만원의 자기부담금이 발생했고요. 3세대 실비 역시 급여 10%, 비급여 20%, 통원 시에는 만원에서 2만원의 자기부담금이 발생했습니다. 현재까지 판매 중인 4세대는 급여 20%, 비급여 30%로 자기부담금이 10%씩 늘어났고, 통원 시에는 만원에서 2만원의 자기부담금이 발생했습니다. 또 비급여에 있어서는 통원의 횟수 제한도 생겼고, 비급여 청구 금액에 따라 개인에게 할증 또는 할인을 해주는 제도도 도입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이 실손보험 비급여 치료에 대한 손해율이 높다 보니까 손해율을 낮추고자 비급여에 대한 본인 부담금을 인상시킴으로써 과잉 진료로 인해서 손해율이 올라가는 부분을 막는 취지로 만들어졌을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올 5세대 실비는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방향성 정도는 앞에서 확실히 알 수 있었죠.
무작정 보상하는 게 아니라 중증과 비중증, 비급여로 나누어 대상특약 가입자에게만 차등 지급을 하는 등의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쉽게 말해 지금까지 실손보험은 세대를 거듭할수록 본인 부담금이 늘어났고 가격은 반대로 저렴해졌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서론이 좀 길었는데 현재 판매 중인 4세대, 앞으로 나올 5세대로 넘어가면서 본인 부담금이 상향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비급여 부분에 대해서 본인 부담금 상향이 될 거고, 지금까지 방향을 보면 손해율을 낮추면서 보험료를 인하시키겠죠. 나에게 어떤 질병이 생겨서 어떤 치료를 받게 되고 의료비를 얼마나 사용하게 될지 알 수 있다면 전환과 유지를 쉽게 결정할 수 있겠지만, 이건 정확한 예측이 불가능한 영역입니다. 만약 내 1세대 실비는 월 15만 원이고 4세대 실비로 전환을 하면 6만 원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매달 9만 원의 차이가 나죠. 디스크가 생겨서 비급여 수술을 받았고 1,000만 원을 사용했다. 1세대 실비라면 1,000만 원을 전부 보상받을 거고 4세대 실비라면 700만 원밖에 보장을 받지 못할 겁니다. 1세대 실비 가입자가 300만 원이나 더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건데, 만약 5년간 보험을 유지하면서 이 수술 한 번이 전부였다. 그러면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1세대 실비는 900만 원을 납입하고 1,000만 원을 보장받는 거고요. 4세대 실비는 360만 원을 납입하고 700만 원을 보장받는 겁니다. 납입금을 고려해보면 1세대 실비가 마냥 이득인 건 아니었고요. 또 반대로 예전 실비에는 있는 본인 부담금 200만 원 한도가 4세대에서는 없어졌는데, 3세대 실비까지는 본인 부담금이 1,000만 원이 나오더라도 200만 원만 내면 나머지 800만 원을 추가 보상해줬지만, 4세대 실비에서는 그런 제도가 사라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일장일단이 있고 가격은 변동적이며 보장 내용 또한 재가입 주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게 실비인 건데, 변동성이 크고 불안정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실손보험을 2013년 3월 이후에 가입을 했다 하시면 사실 이 실손보험 전환에 대한 고민을 길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때부터 재가입 주기가 생겼기 때문에, 예를 들어 15년 재가입이라고 하면 13년도 4월에 실손보험을 가입했다고 했을 때 15년 후인 28년 4월이 되면 그 시기에 판매하고 있는 실손보험으로 자동 재가입이 됩니다. 그때 당시 5세대 실손으로 판매를 하고 있다 하면 5세대 실손으로 재가입이 되기 때문에 실손보험료가 부담되시고 딱히 활용도가 많이 떨어진다 하시는 분들은 미리 전환을 하시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고요. 그리고 구실비에서 4세대 실비로 변경이 되면서 개선된 부분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어떤 부분이 개선됐냐면, 09년도 7월 31일까지 가입자분들은 면책기간이 있었습니다. 하나의 질병으로 입원하거나 통원한 경우 365일 한도까지만 보상을 하고 180일의 면책기간이 발생했습니다. 예를 들어 24년 8월에 위암으로 입원을 하고 25년 9월에 위암으로 다시 입원을 했다면 365일이 지나면 180일의 면책기간이 발생하기 때문에 보장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09년 10월부터 15년 12월까지 가입하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365일이 지나면 90일의 면책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소비자분들에게 불리한 부분으로 작용합니다. 16년 1월부터는 동일 질병으로 5천만 원 전부 소진할 때까지는 면책기간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소비자분들에게 더 유리한 약관으로 오히려 개선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 이런 만성질환으로 장기적인 치료 받으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는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내용으로 반영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09년 7월까지 가입한 구실손 가입자분들은 통원 한도가 10만 원인 분들도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통원으로 수술해서 100만 원의 병원비가 발생했다 하면 10만 원 한도까지만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정신질환, 우울증, 공황장애, 조울증에 대해서 15년 12월까지는 보상이 아예 불가했습니다. 그런데 16년 1월부터 급여 항목에 한해서 보장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개선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전 실손은 보통 통원 25만원, 약제비는 5만원까지만 보장이 됐었는데요. 4세대 실손은 통원 한도가 20만원으로 줄어들었지만 약제비가 합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 고가의 약제를 정기적으로 복용하시는 분들에게 4세대나 앞으로 나올 5세대 실손이 더 유리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나는 병원비를 많이 지출하지 않고 몸도 건강한데 보험료는 부담스럽다. 이런 분들이 점점 4세대로 전환을 하게 된다면 보장성이 좋은 옛날 실비에는 보험금 청구를 많이 하는 사람만 남게 될 거고, 손해율이 높아져서 보험료 인상폭이 더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논의되는 것처럼 실손보험이 바뀐다고 하면 자기 부담금이 상향될 수도 있고, 심지어 비급여 3대 치료도 보장에서 빠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 미리 대비를 하셔야겠죠. 지금부터 현실적인 대안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 같은 경우에는 3대 진단비나 수술비 보험을 어느 정도는 가입해 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20년 납 90세 만기,
비갱신형으로 구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정적이고요. 실손보험의 공백, 즉 빈틈을 채워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암보험을 먼저 가입해 주시는 겁니다. 사망원인 1위는 암인데 암에 대해 진단을 받고 고가의 비급여 치료를 받을 수도 있어요. 실손보험의 통원 한도는 보통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제한이 되기 때문에 고가의 비급여 치료를 통원으로 받는다고 하면 여러분들께 엄청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암 진단비와 유사암 진단비는 필수적으로 구성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암 진단비 가입을 했다고 하면 수술을 하던 항암 방사선, 항암 약물 치료를 받던 암 진단을 받은 이상 진단비는 보장을 받기 때문에 암보험은 암 진단비만 잘 구성해 주셔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암 다음으로 발병률이 높고 많이 분포한 질병은 뇌와 심장 질환이기 때문에 심뇌혈관 질환을 잘 구성해 주셔야 합니다. 뇌혈관 질환 진단비,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 그리고 2대 질병 수술비까지 구성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종합수술비 특약을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실손보험의 공백을 현실적으로 메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1호종 수술비나 엔대 수술비 같은 수술비 보험은 해당하는 질병으로 인해서 수술을 한다면 해당하는 가입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실손보험이 있는데 굳이 수술비 보험 가입해야 되나요? 라고 말씀하신다면 실손보험은 갱신형밖에 없고요. 아까 불안정한 면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반면 수술비 보험은 보시는 것처럼 비갱신형으로 준비가 가능하고요. 만약 통원으로 수술을 했다 하시면 실손보험의 통원 한도는 20에서 25만 원 한도로 제한이 되는데, 수술비 보험은 통원으로 수술을 하던 입원으로 수술을 하던 설정한 가입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전 연령대의 최저가 플랜을 한번 보여드리면요. 3대 진단비 위주로 구성한 상해급수 1급 보험료 비교표입니다. 실손보험 전환 시 보장이 부족하다고 하신다면 최소 3대 진단비라도 가입을 해놓으시길 추천드립니다. 주변의 지인분들이나 가족분들께 이 영상 공유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만약 제가 보여드린 비교표보다 비싸게 가입하신 분들은 한 번쯤 점검받아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지금처럼 실손보험의 조건이 계속해서 변화하는 상황에서 이 실비 하나만 믿고 노후까지 가져가기에는 부담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 상황에 무리가 가지 않게 실비보험 이외에 3대 진단비라도 대비를 하셔야 하고, 조금 더 여유가 있으시다면 수술비까지 추가하셔서 걱정 없는 편안한 노후를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직접 상담을 받아보고 싶은 분들, 맞춤 설계를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 보험담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앞으로도 유용한 정보를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유용한 영상, 더 유익한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